우리 이번에 다룰 영화 어떤 영화죠? 네, 이번에 다룰 영화는 컨택트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컨택트와는 다른. 1997년도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 네. 네, SF 영화고요.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145분짜리 영화예요. 뭐 길다고 좀 하면 길더라고요. 길고 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뭐 시간이고 국내 개봉은 97년도 11월 15일 날 했어요. 관람 등급은 국내 12세 관람과 해외는 PG.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 각본은 뭐 6분이 했는데 그중에 칼 세이건과 앤드루얀 그 로버트 저메키스가 참여를 했어요. 6분이 아니라 4분이 했는데 참여했는데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의 저자죠. 코스모스 이게 아니라 네. 우주란 뜻이죠. 네. 예, 거기에 저자고 우리 제작은 로버트 자메키스와 또 칼 세이건, 스티브 스타키가 3명에서 제작을 했고요. 아니구나. 또 밑에 협력 프로듀서로 또 몇 분이 있네요. 2분이 더 있어요. 2분이 더 있고 그다음에 음악은 앨런 실베스트리 영혼의 단짝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편집은 아서 슈미트가 했고요. 출연은 조디 포스터, 엘리 에로웨이 역이고요. 매튜 맥커히니히, 팔머 조스 역입니다. 아, 나 저 이분 여기서 보고 젊었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최근에 그 모습만 있다가 맥커니가 저랬어? 요새 다시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이정재 같은 느낌. 살짝 그런 느낌 나네요. 그런 진짜. 느낌 있죠. 그리고 제임스 우즈가 마이클 키츠 역을 했고 존 허츠가 에스알 헤든 역을 했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모르실 테고요. 98년도 23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인 배우상을 지나 말론이 탔어요. 그리고 최우수 여우주연상 조디 포스터가 탔고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음향상이 올랐고요. 미국 아니고 미쿡이요? 미국이죠. 그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그랬고요. 5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조디 포스터가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네요. 네. 그렇군요. Message from Deep Space. 이거는 한번 우리 해주시죠. 하죠. 네. 오랜만에. A message from deep space. Who will be the first to go? A journey to the heart of the universe. 이런. 와, unbelievable. 무슨 뜻이죠? Unbelievable. 무슨 뜻이죠? 우주 깊은 곳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음, 누가 먼저 갈까요? 그 우주 속으로의 여행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 에로웨이라는 조디 포스터가 분한 조디 포스터라고 말을 할게요. 앞으로. 네. 분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 햄 라디오라고 뭐 단파 수신을 해서 뭐 누르면 수신이 맞으면 저쪽 미국 혹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북한이나 아니면 부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우리나라 동감이라는 영화 혹시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수신기로 뭐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고요. 그다음에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을 아주 아끼고 화목하게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다가 이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는데 이 지병 때문에 심장병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하트 어택이 와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제 조디 포스터로 큰 역할로 엘리 에로웨이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이 어렸을 때 버려 남 못 준다고 나중에도 이제 햄 라디오보다 좀 더 큰 이 우주로 통신할 수 있는 뭔가 우주에서 메시지가 오면은 그걸 받는 그런 비영리 단체 혹은 정부 기관 산하의 무슨 단체 같은 데서 일을 해요. 연구단체라고 연구단체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우주에서 무슨 메시지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죠. 그러니까 정부에나 뭐 어디에서 기관에서 돈을 주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 오는데. 와서 뭐 세이클럽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돈을 안 주 영화상에서 돈을 안 주고 싶어서 이게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때마침 우주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디 포스터가 그 감지를 해갖고 보니까 진짜 우주에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정부 관계자도 왔겠다.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뭔가 하고 하니까 진짜 우주에서 신호가 왔고 근데 그 신호는 이 나치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 개회사를 하는 영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오니까 또 편이 갈리잖아요. 아니 무슨 미친놈이 우주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나치 몇백만을 죽인 히틀러의 영상을 보냈느냐. 히틀러와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영상이 우주를 제일 먼저 보낸 지구에서 제일 먼저 보낸 영상이라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이 수식을 보낸 거고 그래서 또 이거를 또 둘러싸면은 해독하고 해야 되는데 또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은 소련도 나오고 중국도, 뭐 중국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 쪽에서도 필요하니까 음. 뭐 그것도 입씨름하니까 음. 이 전 세계에서 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떤 메시지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파악을 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우주선 같은 무슨 수신기 같은 것에 사람을 태워서 뭔가 보낼 것 같은 설계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도를 또 이 정부에서는 타고 가면은 이게 타고 가는 건지 그네들을 이쪽으로 불러들인 건지 모르겠다. 또 싸우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송신기를 만드는데 이 여자 주인공 그 송신기를 타고 우주 저 먼 은하 세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못 하게 되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자가 그거를 타고 우주로 가면서 뭔가 외계 생명체와 교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지구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와 같이 갔던 뭐 블랙박스 같은 거는 16시간 이상 녹화가 되고 뭐 그런 여정이 이 영화상에서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에서의 시간은 뭐 얼마 걸리지 않았던 뭐 1, 2초 정도의 네. 시간이었는데 녹화된 영상이 16시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네. 결과였죠. 그런 결과고. 결국은. 또 매튜 맥커이니가 나온 건 또 남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인터스텔라랑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거기서 썸씽이 있고 뭐 목사 역할인데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 큰 틀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네. 이 알아가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여기서 생각이 매튜 드네요. 맥커니가 굉장히 섹시하게 나옵니다. 섹시하죠. 정말로. 딱 그 텍사스의 전형적인 사투리를 쓰면서 아 베이비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아주 섹시합니다. 매력 있어요. 매력 네. 있어요. 원래도 매력 있는 배우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클린턴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네, 클린턴이었는데 맞아요. 참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이제 편집을 막 해서 이제 조디 포스터랑 클린턴이랑 같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조연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만요. 네,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옛날 대통령이랑 같이 많이 합성을 했었고 여기서는 실제 대통령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제 클린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랬죠. 킹스맨에서 오바마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걸지도 그럴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 그러니까, 뒤통수만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대통령인 걸 암시만 하지 정확하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요즘은 볼 수가 없죠. 근데 빌 아저씨 참 지금 봐도 참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또 곧 지금 한 2, 3일 후에는 또 연설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암호화폐 관련한 리플이라고 요새 그렇구나. 화제가 된 네, 곳에서 네. 뭐 연설도 한다고 하네요. 아하. 돈 받으면은 연설 어디 가든 다 한다고. 그러면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네. 퇴임한 미국 단지 이제 대통령 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면은 그럼요. 웬만하면 연설하니까 돈 모으셔서 생일 파티에 초청해서 연설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돈이 좀 하세요. 많이 들겠죠. 하세요. 제가 제가 비트코인으로 구경 갈게요. 성공을 하면은 꼭 오바마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놈의 비트코인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 그래요. 이 영화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영화 시작부터 이게 되게 강조가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끝없이 그 우주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이 되고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제가 원작을 안 읽어봐서 좀 아쉽긴 또 한데 이제 칼 세이건의 특유의 뭐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주가 넓은데 네, 우리밖에 없으면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말은 이 공간의 낭비다 이런 칼 세이건이 그게 명대사죠 여기 참 영화에서. 많이 하는데 솔직히 다 낭비하면서 살잖아요. 충분히 낭비되더라도 납득이 가요 저는.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요. 그러면은 인류는 추순 원인가요? 뭐 초우순 원을 떠나서 이 신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걸 타고 가가지고 외계인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그냥 좀 약간 김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만나가지고 한 건 결국 진짜 수다 뜬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뭘 알려주지 않고 결국 이게 너의 경험이 그 인류의 첫발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야 그럴 거면 뭐하러 불러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그걸로 수식으로 때려가지고
알려주면 안 돼? 혹시 이게 나중에 컨택트 우리가 했던 어라이벌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미래 박사가 너무 외계인을 만나고 픽션데요. 너무 그랬을 수도 픽션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용은 음. 어쨌든 간에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는 엑스파일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음. 왜냐면은 아니 이 모든 과학적 현상들이 그냥 외계인이 했어. 뭔가 신비스러운 게 했어 하는 거는 대중을 좀 더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신념을 가졌는데 이 영화에서도 나타난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지적 고양시키는 보고 나서 그래 뭔가 과학적인 걸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칼 생각을 하게 세이건은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기대치가 높았다고는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쉽게도 이 영화의 완성작은 못 못 보고 봤다고 못 네. 보고 네, 타계를 들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For Car이라는 음. 자막이 나오죠. 네. 되게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칼 세이건 자체는 본인은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이 저메키스는 유신론자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유태인 있다고 아니에요? 들었어요. 아, 이름이 유태인이요? 저메키스면은 유태인이겠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디 포스터의 그 캐릭터가 무신론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못 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선발을 했을 때 선발되지 못했어요. 무신론자라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그 질문을 음. 맥커니가 하잖아요. 맥커니가 메커나이는 솔직히 그때 떨어뜨리려고 한 건데 일부러 안 보내려고 이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라는 그거를 질문 너야 던지잖아요. 벨리비안 뭐 이러면서 특유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조디 포스터는 지금 그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같은 거를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당신이 갔다 왔다는 증거를 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조디 포스터가 증거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다녀왔고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만약에 칼 세이건이 이걸 봤었으면 원작을 제가 못 봐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뭔가 칼 세이건이 의도한 바랑은 약간 다른 의미처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이 저메키스가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의 그런 색깔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맥커너이랑 이제 조디 포스터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맥커나이가 우리는 결국에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진실을 찾는다라고 찾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화이트워싱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적인 개신교의 그 느낌이랄까. 화이트워싱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그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의 그런 느낌. 개신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이 종교적인 영화가 그러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 종교로 갖게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냥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칼 세이건이 만약에 들었어요.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만약에 그거 있어서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죽은 김에 이렇게 뭐 자기 뜻대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슬프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게 영화가 소설보다 못하다고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한번 소설을 도전해 보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영화의 본질이라는 게 이 새로운 거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이 가능성을 생각하게 돼서 공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상상력을 되거든요. 키워주죠. 백투더퓨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뭐 그런 것 같아서 영화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성공하는 영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가 성공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봤었을 때 뭔가 서늘하고 재미는 있는데 뭔가 약간 찝찝하면은 약간 재밌긴 한데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나 뭐 컨택트나 가슴이 어쨌든 간에 따뜻한 정서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맞아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하기도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가족이 보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게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요. 따뜻함과 미스테리. 그러니까 가족 영화와 한 사람의 꿈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또 미스테리니까 미스테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그런 걸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라 아주 두 가지 면에서 모르보나 아주 훌륭한 영화가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정말. 네. 저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뭐 딴지 하나 걸 만큼의 딴지를 굳이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다들 추천하시죠? 이거는 네. 아, 추천 강추. 강추. 강추죠. 저는 광추까지는 아니고 그냥 추천.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그 우주 그 아, 여행을 할 그분. 때 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영상으로 보면 구릴 거예요. 이게 그러려나요? 해상도가 안 받아서. 저는 또 이 영화를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한번 하면 재개봉할 만도 할 것 같네요. 또 이게 학교에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시험 끝나고 네네, 나면 맞아요. 그때 또 봤던 기억이 2월 나네요. 달 이럴 때 되게 많이 봤지. 그때 애들 영화 관심 없었던 애들은 그냥 딴짓 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모두가 다 집중해서 그랬어요?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